안녕하세요. 주식이다나입니다. 힘내시기에 제 채널을 찾아오신 1%의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와 함께 새로운 관점에서 주식을 바라보고 수익 내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 삼성전자 이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많이 익숙한 이 사진은 요즘에 거의 보기 힘들어진 동학개미 짤인데요. 이런 동학개미와 같은 희망적인 메시지는 주로 호황장, 그리고 호황장의 끝에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요즘은 하락장 그리고 횡보장이라서 이런 개미를 더 이상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요즘과 같은 때가 오히려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학개미들의 크나큰 팬덤을 얻었던 대표적인 주식인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우량주의 대표주자이자 국가대표 주식격이었던 삼성전자, 파는 게 아니라 모아가야 한다고 외치던 삼성전자 얘기가 주변에서, 그리고 제 주변의 주변에서도 뜸한 것 같습니다. 제 기준으로 실적과 더불어서 재무제표, 그리고 재료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주식이 언제까지 떨어지게 될까요? 그리고 언제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식의 하락 이유, 베스트 3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종목에 악재가 생겨서. 두 번째, 종목과 그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서. 세 번째, 그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세력들이 매도 우위로 돌아서서, 즉 던지기 때문에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삼성전자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여질까요? 첫 번째, 삼성전자 악재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11월 기준으로 제가 삼성전자 악재를 검색했을 때 찾을 수 있었던 가장 안 좋은 악재는 왼쪽과 같습니다. 서버용 CPU의 양산이 재차 연기됨에 따라서 삼성과 SK가 울상을 짓고 있다 정도였는데요. 사실 이 정도의 악재 가지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하는 원인으로 꼽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오히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삼성그룹의 새로운 이재용 회장의 취임에 따라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호재가 더 강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실적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6월, 즉 2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은 18.26%에 달합니다. 물론 작년 19.74% 영업이익률 대비해서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코스피 전체 기업들을 놓고 봤을 때도 28.26%라는 것은 엄청 견조한 영업이익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하락하거나 주가가 안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세 번째, 세력이 던지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하고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내 시총 1위, 그리고 시총이 354조 주식인데 이 주식의 세력을 논하기에 0.1%만 잡아도 3,500억인데 세력 때문에 이 주가가 하락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금액과, 그리고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세력이 던져서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최근 장외 추세에서 세력들이 관여되어 있는 주식은 시가총액 1,000억 미만의 주식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따라서 주식 이단화의 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한국 주식시장의 상승 원동력이 사라지고 매력도가 떨어짐에 따라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하락했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었는데요. 자세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data.krx.co.kr에 들어가셔서 좌측 탭에서 기본 통계, 주가지수, 전체 시세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로 계열을 선택하고 조회를 누르신 뒤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상장 시가총액을 보시면 2022년 11월 기준으로 1,853억으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354조의 삼성전자는 19.1%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지수의 월봉을 보시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기준으로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은 1,853억으로
삼성전자는 19.1%의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코스피 지수와 삼성전자 그래프의 추이는 비슷한 경향을 나타낸다고 보여지는데요. 최근 지수가 크게 하락한 것이 삼성전자 주가 하락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하락 관련해서는 금리 인상이라든지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다든지 네이버에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나오실 테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한 이유를 굳이 다시 한 줄로 요약을 해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주식시장의 상승 원동력이 사라지고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감에 따라 삼성전자가 하락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뻔한 소리 안에 그런 얘기는 나도 하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하겠죠? 사실 여기까지만 따라오셨어도 주식시장에서 앞으로 돈을 벌 확률이 엄청 높으신 분들이라고,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라고 단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로 돈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주식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한 방법인데요. 첫 번째, 주식을 싸게 산다. 두 번째, 그리고 그 주식을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판다입니다. 새끼 또 뻔한 소리하고 앉아있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되뇌이시면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만큼 멍청하고 오만한 얘기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저 과거를 토대로 개개인의 시나리오를 세우고 높은 가능성에 배팅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체적으로 우상향했고 앞으로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 동의를 하시나요?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건 쌀 때 사는 것 아닐까요? 오른쪽 그래프는 우상향 그래프의 예시인데요. 여기서 쌀 때라는 기준은 제게 있어서는 파란색 동그라미를 친 부분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훗날 그 가격보다는 비싸게 팔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닐까요? 앞에서 보신 우상향 그래프의 형태를 머릿속에 간직하신 상태에서 다음 삼성전자 월봉을 보시죠. 그리고 이를 토대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여러분이 각자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서 세울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답은 월봉상 초록색 선 아래에서 산다입니다. 이 초록색 선이 사실 무슨 선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기 이평선 중에 하나이고요. 이거는 사람마다 기준을 세우기 나름이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초록색 선을 기준으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향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래는 과거 2009년도 그래프인데요. 이 시기를 가져온 이유가 많겠지만 단순하게 하나만 설명을 하자면 환율이 1,400원대를 넘었던, 즉 외국인들에게 코스피 시장이 매력적이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캔들이 초록색 선 아래에 있었던 기간은 최대 7개월이었는데요. 이때가 최근 20년간 초록색 선 아래에 있었던 가장 긴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분산 투자를 진행했다면 이후 큰 수익으로 돌아왔겠죠. 따라서 최근의 상황을 보았을 때 이번 달이 초록색 선 아래에 6개월째로 접어들기 때문에 향후 꾸준히 모아나가면 수익이 날 확률이 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사실 정말 쉬운 얘기지만 지수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걸으시면 됩니다. 다시 코스피 월봉을 한번 보시죠. 앞서 길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각설하고 현재 시점에서 아래 코스피 차트를 토대로 내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두 번째 방법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코스피 월봉상 초록색 선과 검정색 선 사이에서 우량주를 모아나간다. 즉 삼성전자를 모아나간다입니다. 따라서 최근의 상황을 보았을 때 1차 초록색 선 터치 시점인 현재에서 최악의 코스피 1800 시점까지 모아나간다면 조금 더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땡땡 반대로 하면 꿀이다라는 말들이 유행했던 것처럼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꾸준히 벌어내는 사람의 비율은 3%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저는 남들이 다 아는 땡땡 반꿀이라는 현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3%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고민했었고
7년간의 주식 인생에서 다음과 같이 한 줄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남들이 다 환호할 때는 조용히 익절하고 나오고 슬슬 목소리 나면 들어가는 게 3%의 사람들이 아닐까라고요. 삼성전자, 이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기가 아닌가.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지금부터 모아나가면 또 언젠가는 삼성전자 그때 샀었어야 됐는데 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주식 이다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